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에너지 변화가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감소한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나는 반대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기억, 가해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거죠. 니은, 나에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크다. 니은 옳은 문장. 나의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그렇죠.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실생활의 열의 출입을 이용하는 세 가지 화학 반응. 가는 손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고, 철가루와 이제 산소의 반응으로 인한 발열 반응. 나는 메테인의 연소, 즉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는 이제 냉찜질 주머니,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해서 주위의 온도가 이제 낮아지는 것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질산 암모늄의 이제 용해 반응이 이제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다해서 이제 생성물의 이제 엔탈피는 반응물보다 커야 되고요. 기억, 가는 흡열 반응이다. 가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문장. 니은, 나에서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된다. 그렇죠? 발열 반응. 디귿, 다해서 생성물의 엔탈피는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그쵸 작은 게 아니라 주위의 열을 흡수해서 그러면 생성물은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간이 열량기를 이용하여 수나트륨 솔리드를 물에 용해시킬 때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 장치와 이제 결과고요. 물의 첨온도가 25도, 나중 온도가 34도, 용해되는 과정 중에 열을 방출했다. 발열 반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수나트륨의 용해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했고요. 방출한 열과 흡수한 열은 서로가 같죠. 그래서 니은, 반응열은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그래서 용액이 얻은 열량을 계산하면 Q는 이제 CM 델타 T, 수용액의 비율이 이제 4.2 줄퍼 그램 도시로 나와 있고요. 질량은 이제 수용액의 질량이니까 수나트륨의 질량과 물의 질량, 즉 용액의 질량 이제 100 그램, 거기 이제 온도 변화가 9. 그러면 3,780 킬로 줄이 되는 거고요. 킬로줄로 따지면 3.78 킬로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출입한 열량은 3.78 킬로줄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4번은 오존이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되는데요.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작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다. 엔탈피 변화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그리고 O3 분해 반응은 발열 반응 맞고요. 그럼 이제 니은 O3가 O2의 엔탈피 차이가 284.6 킬로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2몰의 O3가 3몰의 O2로 이제 분해가 될 때의 엔탈피 차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2몰의 O3와 3몰의 O2의 엔탈피 차이가 284.6 킬로줄이다 라고 하지만 니은이 맞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그냥 O3와 O2의 엔탈피 차이는 284.6이다 라는 내용은 이제 틀린 내용. 그래서 정답은 1번.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식을 꾸며주면요. N2 가스 더하기 E2 가스가 ENO2 가스가 되는 과정이고요. 이때의 반응 엔탈피는 66.4 킬로줄. 엔탈피 변화 0보다 크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보기 NO2가 생성될 때 열을 방출한다. 흡열이죠. 열을 흡수한다가 돼야 되고 2번 생성물의 엔탈피 합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그리고 N2 더하기 O2의 엔탈피에서 NO2의 엔탈피를 뺀 값이 반응 엔탈피다. 개수가 안 맞죠? N2 더하기 EO2의 엔탈피에서 NO2의 엔탈피를 뺀 값이 반응 엔탈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델타 H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죠. 5번 NO2가 생성될 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그렇죠. 흡열. 그러니까 주변의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 맞고요. 그래서 5번. 6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세 가지 반응의 열학 반응식이다.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다 0보다 작지요. 엔탈피 변화가. 그래서 열을 방출한다. 발열 반응이다.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는 높아진다. 그렇죠.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그리고 엔탈피의 합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작다. 아니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크다. 정답은 3번. 25도 1기압,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죠.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의 열확 반응식이다. 생성 반응.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물질 1몰이 생성될 때의 반응열을 우리가 생성열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열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반응물의 종류 알 수 있죠. 반응물의 종류는 N2 가스와 H2 가스가 된다. 니은 생성물의 상태는 가스. 그쵸? 니은도 할 수 있는 거고. 반응물의 엔탈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에 이제 차를 할 수 있는 거지. 반응물이나 혹은 생성물 자체에 우리가 엔탈피는 알 수가 없죠. 반응 엔탈피의 크기, 그쵸? 반응 엔탈피의 크기는 마이너스 92kJ.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3번이 되겠네요. 8번 25도씨 1기압에서 표준 상태에서 N2 42g이 충분한 양의 H2와 반응하여 NH3가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A 42kg, 그러니까 42g의 이제 N2는 원자량이 이제 14, 그러면 분자량이 28이니까 2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몰의 N2가 충분한 양의 H2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바꿔도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의 이제 반응 엔탈피를 구하시오. 반응 엔탈피는 앞에서 마이너스 92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때 질소가 1몰일 때 마이너스 92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질소가 라고 했으니까 질소 몇 몰? 2몰이 2몰이 아닌가요? 1.5몰이군요. 28분의 42. 그럼 1.5몰이 그쵸? 충분한 양의 수소와 반응하여 NH3를 생성할 때 그럼 NH3는 3몰이 생성되는 거죠. 3몰. 그러니까 2몰이 생성될 때 마이너스 92kJ이니까 3몰일 때는 이거의 1.5배 그러면 마이너스 138이 되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138kJ이 된다. 9번 다음은 염화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학 반응식이다.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물질 1몰이 생성될 때의 반응열. 지금 HCl이 2몰이 생성됐죠. 그러면 HCl의 생성률은 이거의 딱 절반이 되겠네요. 그리고 발열 반응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다. 기억,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 온도는 높아진다. 그쵸?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HCl의 엔탈피는 H2의 엔탈피보다 크다.
HCl의 엔탈피가 H2의 엔탈피보다 크다라는 건 알 수 없고요. H2와 Cl2의 엔탈피가 HCl보다 이 HCl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알 수 없어요. 디귿. HCl 1몰이 생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거의 절반. 왜냐하면 2몰이 생성될 때가 마이너스 185니까 1몰은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두 가지 반응의 열억 반응식인데요. 첫 번째 간은 흑연의 완전 연소 반응이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산화탄소의 생성 반응이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나는 탄산칼슘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열 분해가 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1번, 간은 흑연,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그쵸? 마이너스 393kJ로 나타날 수 있다? 아니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열로 표현할 때는 플러스 393.5kJ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응물들의 에너지의 합과 생성물과 이제 방출한 열의 에너지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라고 이제 나타내 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가에서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크다? 아니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더 생성물보다 엔탈피가 커야 되겠죠. 3번, 나에서 이산화탄소 2몰이 생성될 때 178.3kJ의 열을 흡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1몰이 생성될 때 178.3, 그럼 2몰이 생성될 때는 이거의 몇 배? 2배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4번,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 가스가 반응해서 탄산칼슘에 반응해서는 이거는 지금 이 나의 반응에서의 역반응이 되는 거죠. 그럼 역반응일 때의 반응 엔탈피는 이 값의 역시 역수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78.3kJ.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4번 맞는 얘기고요. 가와 나에서 생성물이 CO2로 바뀌어도 반응 엔탈피의 절대값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 엔탈피가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죠. 그래서 5번 틀린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으로 갈게요. 11번. 반응 엔탈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네요. 모든 원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다. 아니죠.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틀렸네요. 2번, 분해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와 크기 같고, 그렇죠. 보는 반대 방향이다. 어떤 물질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반응 엔탈피는 항상 그렇죠. 발열 반응이잖아요. 연소할 때는. 그래서 0보다 작다. 3번 오른 문장.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 1몰이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를, 그렇죠. 중간 엔탈피다. 그래서 수소와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1몰이 생성될 때 반응열. 중화 엔탈피도 언제나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5번, 생성 엔탈피는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어떤 물질 1몰이, 그렇네요. 그렇죠.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어떤 물질 1몰이 생성될 때의 반응열이다.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의 열악 반응식인데요. 첫 번째는 황산 액체가 이제 수용액이 되는 과정이죠. 이건 우리가 이제 용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2와 H2가 NH3, 그러니까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메탄올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됐다. 완전 연소됐네요. 그래서 이제 연소 열인제 되는 거고. 보기 이제 기억. 델타 H1은 황산 리퀴드가 용해될 때의 엔탈피다. 그렇죠? 옳은 문장. NH3의 분해열은 반대가 되는 거죠. 역반응이 되는 거죠. 역반응. 그때는 마이너스 델타 H2다. 역반응이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도 앞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취해줘야 되겠죠. 니은도 옳은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NH3 가스의 생성 엔탈피는 이 델타 H2가 아니죠. 지금 생성 엔탈피, 생성열은 생성물이 1몰. 1몰. 그럼 그대로 델타 H2가 돼요. 그래서 2를 써주면 안 되고요. 그냥 델타 H2가 된다. 델타 H3은 0보다 작다. 연소 반응은 언제나 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탈피 변화, 즉 연소 엔탈피는 0보다 언제나 작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일산화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가 되는 생성 반응의 열악 반응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N하고의 원자량이 14, 16으로 제시가 됐네요. 마이너스 114.2kJ이다. 발열 반응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그쵸? 크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 NO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57.1이다. 지금 NO의 연소열이 이제 NO가 2몰이 되는 거죠. 그때 2몰일 때가 마이너스 114.2. 그러면 그거의 딱 절반이 되겠네요. NO의 연소열은. 그래서 마이너스 57.1 절반값 맞고요. NO2의 분해열. 근데 NO2의 분해열은 57.1kJ/몰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해열, 그러니까 분해 반응이라는 거는 물질 1몰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의 반응 엔탈피를 우리가 분해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NO는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 일단은 옳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NO2에 우리가 이제 분해 반응을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NO2 가스는 2분의 1 N2 가스와 O2 가스가 된다. 예. 5번 NO 60g을 완전히 연소하면 114.2kJ의 열이 방출한다. 그러면 이 60g의 NO가 1몰인지 2몰인지 몇 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NO는 N과 O의 원자량이 14와 16, 그러면 NO는 36이 되는 거죠. 그러면 NO가 몇 몰? 2몰. 그래서 2몰이 완전 연소할 때 2몰이죠? 114.2. 그렇죠? 114.2의 열을 방출한다. 5번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연소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다. 흑연이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죠. 기억, 델타 H1과 델타 H2는 모두 양의 값이다. 연소 반응은 언제나 발열 반응. 그래서 델타 H 값은요, 둘 다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니은, 탄소,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는 0이다. 가장 안정한 원소의 생성 엔탈피가 0이 되는 거지, 다이아몬드 같은 원소는 흑연보다 엔탈피가 크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원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따라서 생성 엔탈피는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기억 니은 틀렸고요. 그럼 정답은 일단 2번이 되는 거고요. 연소 엔탈피의 절대값은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크다. 그러네요. 다이아몬드의 연소 엔탈피는 여기서 여기만큼의 차이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흑연의 연소 엔탈피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연소 엔탈피 값이, 절대값이 크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세 가지 물질의 용의 엔탈피. 용의 엔탈피는 물질 1몰이 충분한 양의 물에 완전히 용해될 때의 반응열, 그걸 우리가 용의 엔탈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기 이제 기억, HCl의 용해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겠는데 HCl의 용해열은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 된다. 니은
KCl을 물에 녹이면 용액의 온도가 낮아진다.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흡열.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했으니까 주변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 각 물질 1g을 같은 질량의 충분한 물에 녹였을 때 용액의 온도 변화는 NH4NO3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엔탈피는 물질 1몰이 완전히 용해될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HCl의 경우 1g이 이제 몇 몰이냐? HCl 같은 경우는 화학식량이 36.5니까 36.5분의 1몰이 이제 용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74.8 이제 곱하기 365.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KCl은 75.5분의 1몰, 1몰이 용해될 때가 플러스 7.2, 그러면 75.5분의 1몰이 이제 용해될 때는 75.5 곱하기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NH4NO3는 80, 그럼 80분의 1몰, 그러면 1몰이 용해될 때 25.7 곱하기 80분의 1 만큼의 이제 열을 흡수를 하겠네요. 여기 플러스. 결론적으로 HCl의 엔탈피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냈죠. 그래서 온도 변화는 HCl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 황산과 수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의 열악 반응식. 지금 물이 2몰이 생성됐고요. 그때의 반응열이 마이너스 111.6kJ. 중화 엔탈피는 생성물이 1몰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딱 절반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옳은 문장. H2SO4 대신 HCl을 사용하면 중화 엔탈피가 작아진다. 중화 엔탈피, 즉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1몰의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1몰의 물이 이제 생성될 때의 반응열. 그래서 이제 알자 이온은 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일 때 다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H2O가 된다. 그래서 산과 염기의 종류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 작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다. 니은 틀린 문장.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중화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 그래서 1몰의 물이 생성될 때마다 마이너스 55.8kJ 만큼의 엔탈피 변화가 있으니까 55.8kJ 만큼의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중화점일 때 수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도 중화 반응일 때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물이 생성되면서 열이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25도 1기압 표준 상태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 리퀴드 상태와 수증기 가스가 생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다. 수증기가 물보다 엔탈피가 크죠. 보기 기억. H2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241.8kJ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소 엔탈피는 어떤 물질 1몰이 완전히 연소해서 가장 안정한 생성물이 될 때, 그때 이제 엔탈피 변화, 그러니까 반응열. 그러면 이제 수소가 연소할 때 연소 엔탈피를 계산하기 전에 이제 식을 써주면요. H2 가스 더하기 2분의 1 O2 가스가 H2O, 리퀴드가 되는 거죠. 왜냐? 25도씨 1기압일 때는 리퀴드 상태잖아요, 물이. 그래서 H2 가스가 연소할 때의 엔탈피는 마이너스 241.8이 아니라 리퀴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85.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H2 리퀴드가 H2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거는 엔탈피가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H2 리퀴드가 H2 가스보다 엔탈피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H2 리퀴드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85.8 킬로줄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했지만 H2의 생성률은 H2 가스 더하기 2분의 1 O2 가스가 만나서 H2 리퀴드가 이제 되는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얼마? 마이너스 285.8 킬로줄만큼의 열이 방출된다. 그래서 H2 리퀴드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85.8 킬로줄이다. 디귿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몇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를 나타냈는데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유 결합 에너지는 350,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은 35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수소하고 염소의 공유 결합 에너지가 431, 그리고 수소하고 브롬 사이가 Y. 공유 결합 에너지는 결합력이 세기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공유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가 큰 값을 갖게 되죠. 보기 기억, 결합의 세기는 HCl이 그러니까 CC보다 크다. HCl이 431이고요. CC가 350이에요. 그러면 결합의 에너지가 HCl이 CC보다 크니까 결합의 세기는 HCl이 CC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X, 탄소와 탄소, CC의 이중결합은 CC의 단일결합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X는 350보다 당연히 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Y는 43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H하고 Cl 사이의 전기 음성도하고 H하고 Br 사이의 전기 음성도를 비교를 하면 우리 할로젠 F, Cl, Br, I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게 플로린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즉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HCl이 HBr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HCl이 HBr보다 값이 커야 된다. 그래서 Y는 43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질소와 수소가 가스 상태가 이제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대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질소의 공유결합, 수소의 공유결합, 한 분자와 세 분자가 완전히 결합이 다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럼 X는 질소 하나와 수소 3개의 결합 에너지, 즉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Y가 의미하는 거는 암모니아, 그렇죠? 암모니아 두 분자의 완전히 결합이 끊어질 때의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 되겠네요. 반응식을 꾸며주면 N2 더하기 3H3 3H2 상태 표현하셔야 돼요. 상태는 가스라고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NH 이제 3. 그럼 이때에 이제 엔탈피 변화, 즉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에다가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가
X,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가 Y. 그래서 델타 H는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고, 반응물의 엔탈피가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크죠. 그러면 이 값은 0보다 작아 됐다. 즉 발열 반응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보기 질소하고 질소 사이의 삼중결합, X다? 아니죠. 이건 수소까지도 포함한 거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질소하고 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2분의 1 Y다. 우리 NH3을 보면 NH3 N과 H 결합이 몇 개가 있나요? 한 분자당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그 분자수가 몇 개냐면 2개죠. 2개. 그러니까 곱하기 2. 그래서 6NH. 이 결합 에너지가 얼마다? Y다. 그러면 N과 H의 결합 에너지는 6분의 Y.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틀린 내용이고요. 결합 에너지는 이 NH3가 N2 더하기 3H2보다 크네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차이가. 그리고 또한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A, B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을 아래와 같이 나타냈고요. A2의 결합 에너지 436, 그리고 B2의 결합 에너지가 242, 그리고 AB의 결합 에너지가 431이 되네요. 그러면 반응 엔탈피를 먼저 계산해 보면요. 델타 H는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들, 그러면 A2가 436, 그리고 B2가 242,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근데 생성물 A, B의 결합 에너지가 431인데요. 개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몰에 해당하는 결합 에너지 2 곱하기 431. 이제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84kJ 값이 나오네요. 결합 에너지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 또 엔탈피는 반대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엔탈피 발열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이제 총 엔탈피는 생성물의 총 엔탈피보다 크다라는 거. 그러면 결합 에너지로 따진다면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발열 반응이다라는 뜻은. 보기 A2하고 B2 결합을 끊기가 어렵다. A2가 B2보다. 그쵸? 결합 에너지가 436, B2는 242. 그래서 A2의 결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결합을 끊기가 어렵다. 3번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반응 엔탈피는 그렇죠. 마이너스 184. 그래서 기억 니은 옳은 문장. 디귿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H2 가스가 생성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대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수소가 이미 이제 결합이 끊어진 상태고, 그러면 498은 산소의 공유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498은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 872는 산소 분자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수소 분자 2개, 그리고 수소 분자 2개가 다 결합이 끊어진 상태. 그러면 872는 수소의 결합 에너지 곱하기 2. 그러면 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872를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다음 484가 의미하는 거는
H2 가스, H2 가스가 이 H2 플러스 O2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밑에서 위로 볼 때 이거는 이제 분해 열이 되는 거고, 아래로 보면 생성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열로 한번 볼까요?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상태 표현하시고요. 1몰의 생성 물질이 생성됐을 때의 반응열, 이때 484kJ이 나왔죠. 그러면 이 경우 물의, 즉 수증기의 생성열이 얼마냐라고 할 때는 484가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고, 그래서 H2O의 생성열은 2분의 마이너스 484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 H2의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HH의 결합 에너지는 872가 아니라 나누기 2,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옳지 않은 문장. 니은, 산소와 산소의 결합 에너지는 498이다. 그렇죠. 498, 옳은 문장. 주어진 자료로 O하고 H의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쵸? 구할 수가 있죠. 우리 생성열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H2 가스 더하기 O2는 이 H2O 가스가 된다. 이때의 반응열은 마이너스 484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때 델타 H는 반응물 2 곱하기 수소의 결합 에너지, 그리고 산소의 결합 에너지에다가 그 다음 H2는 O하고 H 사이 결합이 한 분자당 2개씩, 그러면 4 곱하기 HO, 이게 반응물이 되는 거고 이게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얼마다? 마이너스 484다. 그러면 이때 이 값은 872였죠. 872. 그리고 이 값은 498. 에다가 4OH 혹은 HO의 결합 에너지를 뺀 값이 얼마? 뺀 값이 마이너스 484. 그러면 값을 쭉쭉쭉 전개하면 OH의 결합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할게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O하고 H의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몇 가지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고요. 이 반응들과 관련된 결합 에너지를 아래와 같이 나타냈어요. A, B, C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A는요, 탄소 그대로 가스 상태가 되는 거고요. H2O가 EH 플러스 O, 즉 물 분자의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거죠. A는. 그래서 이제 A는 물 분자의 결합 에너지. 그럼 물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O하고 H 사이의 결합이 2개. 이 값이 얼마다? A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도 한번 볼게요. B는 일산화탄소와 수소 분자가 모두 결합이 끊어진 때의 에너지,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탄소하고 산소의 공유결합 에너지에다가 수소와 수소의 공유결합 에너지를 더한 값이 B가 되더라. 그 다음 C는 탄소와 이제 수증기가 일산화탄소와 수소 분자가 될 때의 이제 반응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으로 쓰면 C 가스 더하기 H2O 가스 상태 반드시 써 주셔야 되고요. CO 가스 H2. 그럼 이때의 반응 엔탈피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C 킬로줄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아래에 이제 제시된 이제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A, B, C 값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수소의 결합 에너지가 436이었대요. 이 값이 436. 그리고 O하고 H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463. 이 값이 463. 그리고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1072. 그럼 A는 463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926이 나오나요? 그래서 A는 926이 나온다. B는 1072에다가 436을 더하면 1508이 나오는 거죠. 다음 C를 계산할 텐데요. C는 우리 이제 델타 H 값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그럼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는 H2O. 그럼 H2O니까 위에서 계산했던 요 값이 되는 거죠. 요거. 예. 그래서 이제 A 일단 먼저 쓸게. A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B. 그러면 A가 926이 되는 거고요. B가 1508.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C. C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58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C는 582가 나온다. C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의 열악 반응식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을 1번식, 두 번째 반응식을 2번식, 세 번째를 우리가 3번식이다라고 나타낼게요. 물어보는 거는 메탄올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될 때에 이제 델타 H 반응열이 얼마냐, 반응 엔탈피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자변에 C2H5OH 왔죠. 근데 지금 여기 딱 보시면요, 세 번째 식에서 C2H5OH가 자변으로 왔어요. 자변으로. 그러면 왠지 3번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식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역반응으로. 역반응식으로. 그리고 델타 H3도 마이너스 델타 H3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변에는 CO2하고 H2O 왔죠. 그러면 CO2하고 H2O 왔으니까 또 H2O, 근데 H2O 개수가 3이죠. 그러면 왠지 이 식에다가 곱하기 이제 3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O2가 지금 개수가 2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CO2의 개수가 1이죠. 그럼 곱하기 2.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을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나서 더해주면 다음 같은 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 세 개의 식을 한번 전개해 놓고 한번 쭉 더해 볼게요. 그래서 H2 더하기 2분의 1 O2는 H2O. 그러면 이제 델타 H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근데 곱하기 2까지, 3까지 고려해 줄게요. 3 곱하기 3 곱하기. 그럼 3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2C 더하기 2O2는 2CO2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델타 H2. 세 번째 식은 이제 마이너스. 그러면 C2H5OH는 2C 더하기 3H 더하기 2분의 1 O2는, O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델타 H3은 이제 마이너스 델타 H3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식을 다 이제 더해주면요. 소거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소거를 한번 시킬게요. 자변과 우변에서 소거가 될 수 있는 것들, 예, H2, 3H2 소거되고요. 이것도 소거가 되고, 그리고 또 소거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소거가 될 수 있는 게, H2O는 그대로 이제 남는 거고요. 그리고 CO2도 그대로 남는 거고, C2H5도 남는데, 이제 산소가 얘네가 이제 2분의 7, 그럼 얘가 2분의 1, 그럼 빼주면 2분의 3. 그러면 3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C2H5OH 더하기 3O2는 2CO2 더하기 3H2O가 되는 거고, 그럼 델타 H는 3 델타 H1 더하기 2 델타 H2 빼기 3 델타 H3이 되겠네. 25도 1기압 표준 상태에서의 질소와 관련된 반응 엔탈피를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델타 H1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요. 델타 H2는 N2 가스 더하기 2몰의 O2가 반응해서
2몰의 NO와 1몰의 O2가 이제 생성되는 반응.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N2 더하기 O2가 2NO가 된다. 이거는 NO의 생성열, 생성 엔탈피가 되겠네요. 델타 H1. 두 번째 반응. 이 NO와 O2가 반응해서 이 NO2가 된다. 그러니까 NO의 연소열. 이 값은 델타 H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N2 더하기 이 O2가 반응해서 이 NO2가 된다. 그러니까 NO2의 뭐 생성열이 될 수 있겠네요. 델타 H3. 우리 이제 헤스의 법칙에 의하면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다면 경로에 관계없이 엔탈피의 변화는 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H3은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와 같다라고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에서 델타 H1은 델타 H3 빼기 델타 H2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니은 NO의 생성, NO2의 생성 엔탈피. 그러면 NO2의 생성 엔탈피가 그러니까 생성 반응이 이제 지금 노란색으로 줄친 이 반응이 되는 거죠. 근데 생성 엔탈피 기준이 뭐죠? 생성물 1몰이죠. 근데 지금 NO2는 생성물이 몇 몰이에요? 2몰이 생성될 때 델타 H3이니까 1몰이 생성될 때는 이거의 딱 절반이 되는 거죠. 절반. 그래서 델타 H3의 절반. 그러면 2분의 델타 H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2분의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라는 표현이 빠져있네요. 그 다음 디귿. NO의 연소 엔탈피는 그랬죠. 그러면 NO의 연소 엔탈피. 그럼 NO의 연소 엔탈피가 어떤 건가요? 여기서 이제 식으로 본다면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NO의 연소 엔탈피. 어딨죠? NO의 연소 엔탈피. NO의 연소 엔탈피가 어디 갔나요? 이 식이죠? NO의 연소 엔탈피. 어딨죠? 여기 있네요. 여기 NO의 연소 엔탈피. 예. 그래서 NO의 연소 엔탈피. 그러니까 이게 NO의 연소 반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소되는 물질이 1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소돼야 될 NO가 몇 몰인가요? 2몰에 대한 연소 엔탈피가 델타 H2라는 거죠. 그럼 연소 엔탈피는 기준이 1몰이니까 2분의 델타 H2 혹은 델타 H2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델타 H3 빼기 델타 H1. 그래서 2분의 델타 H3 빼기 델타 H1.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이 이제 되겠죠. 그 다음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은 하나, 둘, 셋, 네 개, 식을 4개를 떼는 전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식을 전개를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델타 H1은 일단 여기에서 H2하고 H2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으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3O2가 있고 O2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반응물은 2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개해주면 델타 H1은 2몰의 흑연과 2몰의 O2가 반응해서 2몰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 이게 이제 델타 H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델타 H2로 넘어갈게요. 델타 H2에서는 지금 뭐가 공통적인가요? CO2하고 CO2가 공통적이죠. 그러면 CO2를 제외하고 나서 식을 써주면 이 H2 가스 더하기 O2 가스가 이 H2O 리퀴드가 되죠. 왜냐면 25도 1기압에서는 H2O가 리퀴드, 액체 상태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얼마다? 델타 H2가 된다. 그 다음에 델타 H3도 한번 볼까요? 델타 H3에서는 이 3O2를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2몰의 탄소와 2몰의 수소가 반응하여 1몰의 에테인 C2H4가 생성이 된다. 이 값이 델타 H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H4에서는
또 공통된 원소들이 있나요? 물질이? 없죠? 그러면 델타 H4를 바로 표현하면 C2H4 더하기 3O2는 2CO2 더하기 2H2가 되는 거고, 그때의 반응 엔탈피는 델타 H4가 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C2H4의 분해 엔탈피 어딨나요? 세 번째군요. C2H4가 분해 반응은 역반응이 되는 거죠. 역반응.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H3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델타 H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흑연의 연소 엔탈피는 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흑연의 연소 엔탈피를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나타냈어요. 그러면 흑연의 이제 연소 반응을 H3, H4, H2를 한번 나타내 볼 텐데요.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식은 맞아요. 식은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답은 아니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흑연의 연소 반응은 지금 가장 첫 번째 반응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연소 반응의 기준은 뭐냐면 반응물, 그러니까 연소될 물질이 2몰이 아니라 몇 몰이 돼야 돼? 1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연소열은 델타 H1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2몰에 해당하는 게 델타 H1이니까 2분의 델타 H1이 돼야 돼요. 1. 근데 지금 아마 이거를 이제 풀면 선생님이 예상하기에는 답이 이게 이제 델타 H1 맞고요. 이게 델타 H1이 맞고, 그래서 2분의 델타 H3 더하기 델타 H4 빼기 델타 H2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는 게 아마 답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델타 H3, 이게 델타 H3이죠. 델타 H3에다가 델타 H4를 뭐 해라? 더해줘라. 그러면 이제 더해주고 나서 뭐 해라? 델타 H2를 뭐 해라? 빼줘라. 그러면 요것만 한번 반대로 방향을 이제 역반응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델타 H2는 이 H2O는 이 H2 더하기 O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델타 H2가 되는 거죠. 지금 요걸 나타낸 거예요. 지금 요거를 식을.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표현한다면 이 식과 이 식을 그냥 뭐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줬을 때 이 식이 나오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로 한번 지울 수 있는 거 지워 볼게요. 지워지죠? 그리고 또 지워지는 게 있나요? 지워지고요. 그리고 지워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나, 여기에 두 개, 세 개.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 남는 거 자변에 이C, 그리고 3O2에다가 O2를 빼주니까 이 O2가 뭐가 된다? 이 CO2가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델타 H1은 이제 보기에서처럼 델타 H3 더하기 델타 H4 빼기 델타 H2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연소 엔탈피 1몰이 기준인데 지금 여기는 2몰에 대한 값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나눠주라? 2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이제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 25도 1기압에서 에탄 14g, 그러면 14g에 해당하는 량은 분자량 28이기 때문에 0.5몰이 되는 거죠. 그럼 0.5몰이 완전 연소할 때의 반응 엔탈피. 그럼 지금 여기서 델타 H4라는 거는 1몰이 완전 연소할 때의 반응 엔탈피잖아요. 그러면 0.5몰이면 이거의 딱 절반, 2분의 1 델타 H 퍼가 된다. 그래서 디귿만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25도씨 1기압에서 몇 가지 반응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우리 보기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N2H4 리퀴드의 생성 엔탈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N2H4의 생성 엔탈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거죠. 이 식이죠. 어차피 이제 생성물 O2, 반응물 O2는 같으니까 뭐 표현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N2 가스 더하기 이 H2 가스가 반응해서 N2H4가 생성됐을 때의 그때의 이제 반응 엔탈피는 얼마?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51kJ이다. 그래서 기억 N2H4의 생성 엔탈피는 51kJ per mol, 1몰이 생성될 때 51kJ이다. 그래서 옳은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 이 N2 더하기 O2의 결합 에너지 합은
이 H2 가스의 결합 에너지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니은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이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H2 더하기 O2 이제 요거랑 그다음에 H2O 가스, 그러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N2 가스는 서로가 같기 때문에 표현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이때는 이제 반응물의 총 엔탈피가 생성물의 총 엔탈피보다 크지요. 얼마만큼 크냐면 이만큼만큼 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정확한 값을 찾는 다음에 572에다가 88을 이제 빼준 값이 이제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델타 H 반응, 이제 엔탈피는 결합 에너지 따진다면 생성물, 반응물, 그러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다가 총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다가 총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이제 빼주면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그럼 0보다 작다. 그럼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다? 누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래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보다 작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대신 엔탈피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엔탈피 값은 더 커야 되겠죠. 다음 이제 디귿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N2H4 리퀴드가 이제 O2랑 만나서 이제 N2하고 이 H2O의 이제 반응에서의 반응 엔탈피를 지금 나타내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를 이제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반응물은 위에 거, 그리고 생성물은 N2EH2니까, 근데 이제 상태가 가스라는 거 주목해야 돼요. 리퀴드가 아니라. 그럼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그럴 때에 이제 반응 엔탈피. 그럼 반응 엔탈피는, 여기에서 이 값.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엔탈피가 작으니까 이거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계산을 이제 하다 말았는데요. 이제 요 값은 572에다가 88을 이제 빼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572 빼기 88의 킬로줄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이제 반응 엔탈피는 이거와 이거를 이제 더해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 그쵸? 마이너스 535kJ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몇 가지 반응의 열악 반응식. 첫 번째는 흑연의 연소 반응 혹은 이산화탄소의 생성 반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제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기억. 흑연의 연소 엔탈피는 델타 H1이다. 그렇죠. 흑연의 연소 엔탈피. 1몰의 흑연이 완전 연소하는데 의 반응 엔탈피, 델타 H1.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CO2의 분해 엔탈피. 그러면 CO2의 이제 분해 엔탈피는 자변에 CO가 와야 되겠고요. 우변에는 탄소하고요. 산소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변에 탄소하고 산소가 올 수 있는 반응식은 이거네요. 이거. 그러면 두 식을 잘 이용하면 일산화탄소의 분해 엔탈피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분해 반응은부터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CO의 분해 반응은 흑연과 2분의 1 O2다. 우리가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제 델타 H는 2번 식에다가 1번 식을 빼주면 지금 일산화탄소의 분해 반응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반응열은 2에다가 빼기 1. 그러면 델타 H2에다가 델타 H1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델타 H4는 델타 H1 빼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제 3번식으로 넣고요. 그리고 1 빼기 2 빼기 3 한번 해볼게요.
좌변에는 탄소 더하기 O2, CO2 1식, 그 다음에 빼기 2식은 CO2는 CO 더하기 2분의 1 O2, 그 다음에 빼기 3식, H2O는 H2 더하기 2분의 1 O2. 그래서 다 더해라. 그러면 지워질 수 있는 건 지우고요.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O2도 일단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지워지고, 그럼 남는 게 C 더하기 H2O는 CO 더하기 H2다. 어때요?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표준 상태에서 몇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됐는데요. 에탄올의 생성 엔탈피를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을 이용해서 나타내래요. 그러면 에탄올의 이제 그 생성 반응식부터 먼저 써야 되는데요.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 그러면 이제 탄소, 그러니까 흑연이 되겠죠. 그리고 산소, 그리고 수소로부터 1몰의 에탄올이 생성이 되는 거죠. C2H5OH. 그럼 탄소는 2몰이 필요할 테고요. 산소 분자는 2분의 1몰이, 그리고 수소 분자는 3몰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응식을 이제 쓰고 나서 그때 이 값이 델타 H다라고 놓고요.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델타 H1은 흑연의 연소열. 그러면 C 더하기 O2가 이제 CO2가 되는 거고, 그때의 반응 엔탈피는 델타 H1. 그 다음에 수소의 연소 엔탈피 H2 더하기 2분의 1 O2가 H2O가 되고, 그때가 델타 H2. 그 다음에 에탄올의 연소열. 우리 요 내용 잠시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화합물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죠. 그때 탄화수소의 탄소가 N, 그리고 수소가 M일 때 탄화수소가 완전히 연소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양은요, N 플러스 4분의 M O2. 그래서 생성되는 CO2는 NCO2, 그리고 생성되는 H2O는 2분의 MH2O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탄소 화합물의 또 이제 완전 연소 반응식을 또 꾸며주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요. C, N, H, M, O, L을 한다면 이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N 플러스 4분의 M 빼기 2분의 L, O2는 N, CO2 더하기 2분의 M, H2O다. 그러면 우리 에탄올은 탄소가 2개에 수소가 6개, 그리고 산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2 더하기 4분의 6 빼기 2분의 1 O2는 이 CO2 더하기 3 H2O다 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4분의 6 빼기 2분의 1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1이니까 C2H6O 더하기 3O2는 이 CO2 더하기 3H2O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의 연소열은 델타 H 3이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식을 통해서 지금 주어진 이 식을 나타내시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나타내 보면 좌변과 우변을 일단은 고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2 델타 H1 더하기 3 델타 H2 빼기 델타 H3이 델타 H가 나오겠네요. 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번식에다 곱하기 2, 2번식에다 곱하기 3, 그리고 3번식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서 다 더해주면
에탄올의 생성 반응식이 나올 거니까요. 25도에서 중화 엔탈피와 수산나트륨 용의 엔탈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화 엔탈피 1몰의 물이 생성됐을 때 중화 반응을 통해서 마이너스 56kJ per 몰, 그리고 수산나트륨 솔리드의 용 엔탈피는 마이너스 45kJ per 몰, 1몰당 45, 그쵸? 둘 다 발열 반응이 되겠네요. 문제를 보니까 25도에서 0.4 몰농도 염산 수용액 500ml, 그러면 500ml 안에 들어있는 HCl의 양은 0.2몰이 되는 거죠. 1000ml에 0.4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0.4몰 농도는. 그러면 500이니까 그게 딱 절반. 그러면 0.2몰이 들어있다는 거고. 수산나트륨 8g. 그러면 수산나트륨의 확식량이 40이니까 40분의 8몰. 그러면 역시 수산나트륨도 0.2몰이 있더라. 그래서 0.4몰 농도 500ml 염산 수용액에 솔리드 상태의 NaOH를 넣어. 그러면 먼저 NaOH 솔리드가 우선 용해가 돼야 되겠죠. 수용액 상태가 돼야 되겠죠. 이때의 용해열을 델타 H1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염산과 아쿠아, 그리고 수산나트륨 아쿠아가 이제 반응을 하면 이제 물 리퀴드와 그리고 염인 NaCl 아쿠아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때의 이제 반응열을,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를 델타 H2다라고 넣을게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델타 H1과 델타 H2를 나타낼 때 기준이 1몰이잖아요. 1몰당. 그러면 이때의 용해열은 0.2몰이 용해가 됐으니까 이거에 4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0.2몰의 NaOH 솔리드의 용해열은 4분의 델타 H1이 되는 거고, 그리고 0.2몰의 HCl과 0.2몰의 NaOH가 반응하면 물이 0.2몰이 생성되죠. 1몰당 마이너스 56kJ래요. 중화열이. 그게 이제 중화열 델타 H2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로 나눠줘야 되나요? 4가 아니라 5로 나눠주는 거죠. 0.25몰이 아니라 0.2니까 5. 얘도 역시 5분의 델타 H 2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때 방출하는 열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그때의 전체 반응 엔탈피는 5분의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가 되는 거고요. 그 값은 5분의 마이너스 56 더하기 마이너스 45니까 101인가요? 101 kJ이 되겠네요. 그럼 나눠주면 20.2? 그쵸. 마이너스 20.2 kJ이다. 그래서 엔탈피 변화,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20.2 kJ이고, 그래서 방출한 열량은 20.2 kJ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